안녕하세요. 정문의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늘 강조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오늘 동선을 잠깐 보게 되면, 오늘 동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흐름을 지금 종합주가 가지고 넘긴 적이 없다고요, 지금, 그죠? 여기 저항받고 떨어지고, 지지항 맞고 떨어지고, 지지항 맞고 떨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이 흐름조차도 아직 넘긴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일봉의 흐름조차도. 계속 얘기해 드렸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이걸 넘긴 적이 없어요. 그죠? 흐름을. 저걸 넘겨야지만, 안심할 수 있고 하는데, 기회를 줄 때, 제가 웬만한 건 다 빠져나오자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죠. 그죠? 기회를 줄 때. 그리고 신규 진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어차피 신규 진입을 뭘 하든 간에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 그죠? 그래서 흐름에 대한 원칙을 황 대표가 뭐 날마다 강조하죠, 날마다. 기본에 충실하자 얘기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를 아직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무척 중요한 그런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여기마저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차피 지지가 없어요. 그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흐름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최후에 여기 지지대가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은 이쪽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면 지수의 영향을 엄청 세게 받을 거라고요. 그죠?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코스닥 시장은 그거에 뭐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도 황 대표가 워낙 많이 얘기 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모양을 갖춰서 나가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끝난 케이스가 아닌 거죠. 다만 25포인트를 지난번에 살짝 넘어갔다가 제자리가 다행인데 25포인트를 넘어가서 돌게 되면 이 전체의 흐름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그죠? 이거는 뭐 변동성 공포지수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매매를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원칙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 있는 매매. 이제 그거를 못 하게 되면 뭐 계속 상담하고 황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때부터 물려갖고 지금도 이 순간에 물 타는 사람 워낙 많아. 지금도 물을 타요, 지금도. 그래서 올라가주길 올라 기대하고 막 이러는데 주식 매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초보 계신다면 만약에 이제 주식 매매를 시작하신다면 공부를 하시고 하세요. 사놓고 공부하지 말고요. 거꾸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주식을 사놓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당하고 나면은 아 뜨거워 되고 조금 수익이 나면 그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난 이런 거 몰랐다. 와,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막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럴 것 같지만 주식 매매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죠.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돈을 벌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원칙 매매가 없이 누구 얘기를 듣고 샀거나 2020년도에 코로나 저점 찍고 나서 그때 반등할 때 신나게 수익 났던 사람들이 있다가 이번에 하락해서 수익 다 토해낸 사람이 부수기 원칙 없는. 저도 상담을 이때부터 많이 했지만은 나는 먹히지가 않아요. 초보 때도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주가는 언제든지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해줘도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왜냐면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 없어. 경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손실이 나지 않으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지금 저 위에서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벌어진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왜 내가 매매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깨달으세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대응적인 차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선 파악을 하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동선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주식 매매는 결국 어떤 거예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니까 이 흐름이 즉 반대가 돼야 돼. 지금 종합주가지고 내려오기만 하고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돈의 흐름이 하방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이고,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흐름이. 그죠? 이게 저가가 높이는 최소한의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돈의 흐름이 상승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맞추는 거잖아요. 싸게 있는 현재 위치에서 비싸질 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걸 반복하는 게 주식 매매잖아요. 가치 투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우량주를 이렇게 하는데, 우량주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밀려버리면 우리 일반 개미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견디게 되죠. 그 다음에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도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여유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여유가 뭐 10년, 20년 동안 돈을 들고 갈 정도면 그 사람 이미 부자의 부자. 주식 매매 할 필요가 없죠. 예, 거기 묶어 한 10년, 20년 묶어 놓을 돈이 있다면 뭐 그 사람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소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맞을 수가 없죠. 우리 서민들은 어떤 거죠? 이걸 통해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돈을 정말 벌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벌어보려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어야 돼요? 묶이는 돈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종합주가지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동선 체크에 대한 얘기를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얘기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동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잊고 그냥 이 주식이 좋으니까 동선 상관없이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갖고 올라가겠지, 기회 주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주식 매매 하면 할수록 어려울 거야, 아마. 왜냐? 내려갈 때는 급락을 하고요. 올라갈 땐 꾸역꾸역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는 시점에서는 정말 꾸역꾸역 겨우 올라갔는데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못 팔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파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쉬워요? 물으면 대부분 파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사야 파는 게 쉬워지죠. 논리적으로. 먼저 사는 게 순서잖아요. 사는 게. 사는 거야 대충 사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갈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버텨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살 때 잘 사야 돼. 어떤 살 때? 대응 있는 매집이 돼야 돼요. 대응 있는 매수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 사고 기다려보는 이런 격이 되면 안 된다. 주식 매매는 사실은 굉장히 정교함으로 가야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중요해요. 종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샀을 때 잘 되는 경우와 못 되는 경우를 두 가지를 생각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정말 중요하니까 또 생각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